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세갑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햇살이 따사로워서 좀 좋아요, 기분은. 예. 요즘에 그런데 날씨 추워지면서 병원에는 아무래도 환자들이 좀 많아지겠죠? 어떤가요? 네, 많아지고 있고요. 네. 또 지난주에 독감주의보, 유행주의보가 또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년보다 보름 일찍 정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보름 일찍. 예, 네. 그래서 환자가 지금 생각보다 이제 많이 독감에 걸려서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이제 독감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네. 돌아왔어요. 원래는 11월 되기 전에 미리미리 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벌써 11월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쯤, 지금쯤 접종을 해도 늦지 않은 건가요? 일단 유행주의보가 내리긴 했지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독감 유행이 보통 내년 3월에서 늦게는 5월까지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시기가 많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게 네. 좋을 거는 같습니다. 네. 이제 독감 그 예방접종이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감기와 혼돈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기가 심해지는 게 독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네.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마 이제 한자어 때문에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감기 자체가 이제 그 호흡기,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모든 바이러스 질환을 감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 예. 그 중에서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기를 이제 독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독감 자체가 증상이 아주 고열이 나고 증상도 심하고 네. 합병증이 많다 보니까 네. 그냥 심한 감기 정도로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감기를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감기는 걸리는 감기라는 게 어떤 건가? 유행성? 뭐. 그러니까 유행성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발생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징 자체가 아주 고열을 동반하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감기 증상들이 이제 동반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인플루엔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합병증, 또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 또 유행 시기에 이제 아주 확산이 빠른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병원에 찾아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른 감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감기가 심해지면 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겠지요? 감기가 심해서 걸리기보다는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이 독감도 또 잘 걸리는 거니까. 네. 예, 그런 면들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괜히 감기야.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네. 그런데 사실 감기균이 좀 있어서 괜찮을까 고민하실 수 있어요. 예방접종 하려면은 건강 상태가 어때야 되나요? 사실 예방접종할 때는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몸의 상태가 편안하고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을 하는 게 예방접종 효과는 가장 좋기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다음번에 병원 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중증 감염 형태, 막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너무 나쁜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기침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미열이 살짝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은 하죠. 네. 일단 병원 가서 그런지 선생님께 일단 보여드리고. 네, 상의하고. 네, 그리고 맞는 게 좀 정확하겠죠. 네.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한 보름 일찍 발령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작년보다 더 심하게 더 독하게 유행할 거다 이런 얘기도 혹시 있나요? 이렇게 일찍 발표한 거 보면? 독감이 사실 유행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요. 네, 올해 네. 이렇게 보름 일찍 유행할 것 자체를 예상한 분들도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월부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독감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네. 2년 동안 좀 계속 그 유행주의보 내려지는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주로 1월 넘어서 유행주의보가 이제 발병이 2년 전만 해도 했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12월에 이제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리고 있어서 네. 요새 우리나라가 독감 유행주의보가 좀 빨라지는 추세로 좀 가고는 있는데 네. 11월에 이제 발효된 거는 정말 최근 한 10년 사이에 거의 처음인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유행주의보가 빨리 내렸을 때 문제는 뭐냐면 네. 학교들이 방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되게 빠르게 전파되면서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접종의 패턴을 보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독감 일찍 유행하면서 학교들이 좀 일찍 방학을 한다든지 네. 휴교를 했었던 적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 그 정도 조짐은 아닌데 네. 지금부터 유행이 시작되면 12월 초나 12월 중순 되면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리미리 독감 예방접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 얼핏 들으면서 이렇게 빨리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거는 어쩌면 이제 환경적인 것도 이제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날씨가 추워져서 뭐 많이 추워지는 네. 요인도 있겠지만 혹시 미세먼지 같은 것들은 영향이 없나요? 그러니까 유행 시작이야 뭐 미세먼지 때문은 아닐 수 있는데 네. 미세먼지 자체가 여러 폐질환들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그런 독감이나 이런 것들에 좀 잘 걸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세먼지가 유행할 때는 좀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자제해야 되고요. 네. 특히 뭐 천식이라든지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증상이 악화될 때 또 독감에 걸리면 상당히 좀 중증 위험하죠. 상태로 네. 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미세먼지가 있는 시기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감기가 심해지고 기침을 많이 하고 호흡기 네. 질환이 심해지면 폐렴 같은 것도 잘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인플루엔자가 이제 입원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들이 폐렴 합병증 때문인데요. 네. 주로 어느 연령이 많이 생기냐면 5세 미만의 이제 아이들하고요. 네. 65세 이상 어른들에서 이제 폐렴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입원도 하게 되고. 노약자들. 네, 노약자들. 네. 특히 65세 이상 노약자들은 폐렴 발생해서 입원하게 되면 중환자실에 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네. 사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꼭 하도록 특히 65세 이상 어른하고 5세 미만 아이들은 네. 꼭 접종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예방 접종에도 저도 이제 네.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했어요. 네. 이제 안 하다가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했는데 뭐 종류가 몇 개 있더라고요. 예, 종류가 이제 현재는 이제 3가하고 4가 예방 접종 두 가지로 보통 나눠서 이제 발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숫자가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들어있는 숫자하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3개 들어있으면 3가, 4개 들어있으면 4가인데요. A형 2개는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B형이 하나면 3가, B형 인플루엔자 2개가 들어있으면 4가여서 네. 최근에 한 2, 3년 동안 B형 인플루엔자가 이제 좀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겨울이었죠. 지난 겨울에 네네. B형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B형이 두 가지로 분화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섞여서 유행하는 해들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네. 예측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4가를 맞는 게 현재로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독감 예방 접종 네. 그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이왕이면 좀 더 이제 바이러스 예방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네. 있는 거 4가가 네. 좋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미세먼지 얘기도 잠깐 했지만 호흡기 질환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네. 또 기침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침을 하고 그러는데도 마스크 쓰면 왠지 답답하고 귀찮아서 네. 착용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반드시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정말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메르스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메르스 환자의 확산 때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메르스 환자들은 거의 다루는 사람을 감염을 안 시켰고, 네. 근데 마스크를 잘 안 썼던 분들은 많은 사람 감염시켰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이제 증상 있는 분들이 잘 착용을 해주시면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확산되는 것들을 정말로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써주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기 보호도 물론이고 예. 다른 사람한테 전염도 이제 좀 줄일 수 있고. 예, 그런 이유에서요. 네. 예. 귀찮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예.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잠깐 이제 유행주의보가 이렇게 빨리 내리다 보면 이제 노약자들에게 빨리 전염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또 네. 연세 드신 분들 더불어서 네. 학교 유치원생들 유아원에 이런 네. 어린이집도 아이들 많이 걱정하시는 네, 부모님도 그렇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또 어린 아가들 있는 집 또 네.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조심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신생아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신생아들은 6개월 때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방접종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도 그러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생아 6개월 동안에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엄마가 임신 중에 독감 예방접종을 잘 맞으면 네. 아이들이 6개월 동안 독감 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임신 중인 산모들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서 네. 신생아들이 독감에 걸리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들을 갖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네. 중요하고. 임신 중에 이런 주사 같은 거 맞아도 되나 싶은데. 네, 독감 예방접종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이 독감 예방접종을 해서 네. 독감에 안 걸리면 아이한테 전염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모 예방접종,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가 예방접종을 잘해줘서 아이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네, 요즘엔 특히 이제 그 맞벌이 하는 집들이 있으니까 젊은 층에서 네. 어르신들이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손주 손녀를 많이 돌봐주시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먼저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정말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층에서도 조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아무튼 뭐 연령대를 불문하고 예방접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유행이 한참인 시기에는 젊은 사람들하고 아이들,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네. 걸리는데 그렇게 걸려서 와서 집에 와서 집안에 있는 꼬마 아이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젊은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잘 해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그런 가족에 있는 그런 취약한 계층, 그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집안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네. 많이 드신 이제 조부모님들 뭐 계시는데, 함께 생활하는 이제 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년층이든 중년층이든. 네, 그렇죠. 독감에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예방하는 건 기본이지만 만약에 걸렸어요. 네. 그 집에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집안에 도착했을 때 네. 손위생이랑 이런 거 잘 해주시고 네. 사람들이 가실 땐 반드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집에서도요? 네, 집에서도. 오. 근데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마스크 쓸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독감에 걸려 있는 아주 막 열이 나는 그런 아주 활동적인 감염 상태에 있어서는 밥 같은 것도 방에 들어가서 혼자 드시도록 하는 게 사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살짝 격리 조치 같은 격리 느낌이 조치를, 들 정도로 네. 그렇군요. 네. 이 겨울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호흡기 질환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또 기침으로 가거나 뭐 콧물 네. 증상 나타나면서 그래서 감기가 되고 뭐 또 폐렴도 올 수 있고 이런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인플루엔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 10월, 11월부터 RSV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신생아나 뭐 꼬마 아이들한테 많이 걸리는 그런 바이러스 이미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한 2월, 3월 넘어가면 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도 유행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마다 조금씩 증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증상 가지고 구분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좀 악화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여러모로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이제 아이 키우는 분들도 많이 이제 듣고 계실 텐데요. 병원에 가서 이제 그러면 무슨 검사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할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독감 유행 시기에는 네. 그러니까 사실 증상이 명확하다 그러면 뭐 검사 없이도 이제 항바이러스제 네. 뭐를 이제 투여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바이러스인지에 따라서 치료제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인플루엔자는 치료제가 있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라 그래서 코에다가 이제 그런 면봉 같은 걸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면 한 네. 10분 15분이면 독감에 걸렸는지를 확인해주는 검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검사에 실제로 뭐 검사 양성이 나오면 독감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치료를 이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요. 네. 어쨌든 의사 선생님의 진찰이 제일 중요하고 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검사들을 받아서 좀 확실하게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독감 관련해서 독감과 또 감기, 호흡기 질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뭐 건강도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금 이제 한창 날씨도 추워졌고 하니까 독감 예방 접종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환자가 집에 생겼다면 약간의 격리 조치 살짝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청결 유지가 또 중요하겠죠. 손위생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의 문자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가든의 레몬트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감과 또 감기, 호흡기 질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질문이 오늘 참 많이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감기철인가 봅니다. 또 독감 예방접종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2715번 청취자분 저는 올해로 68세입니다. 평소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요즘 가끔 가만히 있다가도 마른 기침이 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셨어요. 보통 이제 가을이나 겨울철에 이렇게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이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있고요. 아, 그래요? 건조해서 그런 것도 네, 또 건조해서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그래서 네. 알레르기 아닌지는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3주 이상 계속 기침을 하게 되면 뭐 결핵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들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병원에 꼭 방문해서 진료를 좀 받으셔야 되고요. 네. 가끔 이제 물이나 이런 것도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도 마른 기침에 도움이 되고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입안이나 코 안에 이제 조금씩 그 수분 자체를 이제 보습하는 효과들이 있어서 네. 마스크를 쓰면 기침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들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 참 유용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정말 저도 중요합니다. 뭐 미세먼지 때문에 가끔 이제 마스크 착용도 하지만 마른 기침 날 때는 굳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예.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반드시 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4073번 청취자분 독감 예방접종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진짠지요?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말을 네. 들은 적이 없을 뿐더러 네. 독감 예방접종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회복되니까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네. 아마 좀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8259님. 제가 분기에 한 번꼴로 감기 몸살에 걸려요. 비타민 등 이것저것 챙겨 먹는데 매번 감기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올 것 같아요. 운동이 좋다 해서 운동도 하는데 조금만 하면 체력이 다 소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초등학생 2명을 둔 워킹맘입니다. 이번 감기는 일주일을 달고 가네요. 평소에는 두통에 시달리는 편인데 그래서 진통제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꾸준히 먹는 것 같아요.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돼요. 제가 일하는 사무 공간이 지하에 있는데 그래서 더 그런 걸까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분기 한 번꼴 감기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진통제 투여. 이거 어떤가요? 일단 이렇게 초등학생 2명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워킹맘입니다. 네, 그거 네.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 되고 몸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네. 또 문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감기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이에 걸린 감기에 엄마 아빠들이 또 계속 이제 걸리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아이를 오히려 확 다 커버리면 이런 일이 좀 줄긴 주는데 네. 아마 아이들한테 많이 옮아서 그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진통제도 약에 따라서 조금 장기 복용하면 장복하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네. 필요할 때만 드시도록 좀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많은 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그래요? 없지만 네. 이제 상습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질환, 특히 콩팥이라는 기능이라든지 또 위장장애나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네. 이제 사무공간이 지하에 있는 부분들도 환기가 잘 되도록 이제 유지를 해주셔야 네. 그래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호흡기 자극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기는 하거든요. 네. 또 환기에 좀 많이 집중하시거나 뭐 공기청정기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라앉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간에 그 환기를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 또 7009번 청취자분은 예방접종을 안 맞아서인지 A형 독감 걸렸네요. 타미플루 다 먹고 나면 독감 예방접종 맞아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네. 예, 그 독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3가지 바이러스가 겨울철에 유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번에 걸리신 걸 거고요. 네, A형 앞으로 독감. 네. 독감에 걸릴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아이고. 한 7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다른 독감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A형 중에 뭐 다른 A형 걸릴 수도 있고 B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이제 회복이 되고 나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해서 독감에 1년에 2번 걸리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독감 예방접종
꼭 맞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자가 참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이제 노약자 얘기하면서 특히 요즘에 신생아에게 걸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제 아기 키우시는 분들. 9874번 청취자분,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들한테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다 하니 너무 놀랐어요. 열이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는 놀랄 것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자꾸 그러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떤 바이러스인지 동네 병원에 가서 그냥 검사해달라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아까 무슨 바이러스 무슨 RSV라고 영어도 모르겠어요. RSV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사람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도 어려우니까 그냥 RSV로 그냥 통칭해서 RSV 영어로 이제 약자입니다. 영어 약자인데 이게 보통 10월, 11월부터 겨울철에 이제 특히 이제 신생아들에서 1, 2세 미만 아이들한테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기관지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쌕쌕거리면서 열이 많이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독감 유행 시기에 같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증상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해서 독감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RSV는 검사가 되기는 하는데 검사를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감이 아닌데 이제 그런 모세기관지염이나 기관지염이 있는 새근새근 쌕쌕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면 이제 그거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기 치료를 받는 게 특히 아이들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어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열도 같이 동반하나요? 열도 많이 동반돼서 초기 증상은 독감하고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빠르게 이제 병원에 가서 또 그런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RSV라는 그냥 동네 작은 병원에서는 이제 독감에 대한 검사는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요. RSV 바이러스 검사는 주로 이제 PCR 방법인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 검사가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30번님 시어머니께서 지난달 말에 접종을 했는데 독감에 걸리신 것 같아요. 예방 접종했으니 그 증상이라고 기다리면 된다고 병원 가는 걸 거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열도 조금 나고 기력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서 치료를 시작해야 할까요? 접종하고 나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신다는 것 같죠, 지금? 접종하고 나서 대개 일주일 이내에는 약간 미열이라든지 좀 피곤한 정도의 그런 이제 부작용들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감기 증상을 동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접종 후 부작용은 일주일 이내에 끝나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감기 증상들, 진짜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이러면 실제 독감에 걸렸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노령인 경우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독감의 예방접종 효과가 100% 나타나진 않습니다. 맞았다고 해도. 한 60% 정도 나타난다고 돼 있고 또 그에 이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실제 독감 백신 안에 있는 바이러스랑 조금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20-30%에서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고 가신하시면 안 되고요. 증상 자체가 독감에 맞는 발열이 동반되고 기침 이런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에 가서 독감 아닌지 여부 다시 한번 체크는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6474님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필수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혹시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땐 그냥 일반 천 마스크를 자주 빨아서 사용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 마스크 자체를 자주 빨아 쓰는 부분들을 추천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주 빨다 보면 그 필터링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약해지고 헤어지기 때문에 그 마스크의 그 필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깊숙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독이나 그 세척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기 걸려서 쓰는 마스크는 이제 약국 가면 KF80 정도라고 돼 있는 마스크를 쓰면 되니까 KF80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마스크 쓰면 되고요. 미세먼지는 KF94 이렇게 더 필터가 더 잘 되는 걸 쓰라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마스크 쓰면 많이 답답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 종류도 조금 이제 구분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아 쓴다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제 일회용을 권장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독감 관련해서 독감과 감기, 호흡기 질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끝곡으로는요.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나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I could hardly believe